이번에서부터 나오는 몇 개의 영상은 양자역학과 동양철학 그리고 일상생활에 연관된 양자역학 문제를 다룰 것이다. 즉, 인간의 일상에서 에너지인 음양오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음양오행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모든 공간은 에너지의 바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것이다. 먼저, 왜 태양계는 에너지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계의 모든 공간은 에너지의 바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는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은 항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심에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하며 빛과 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입자를 태양계 전체로 퍼뜨립니다. 이 에너지는 태양풍이라는 형태로 행성들 사이를 지나가고 각 행성의 자기장이나 대기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는 오로라를 형성하고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에서는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태양의 중력과 운동 에너지는 행성들의 공전 궤도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단순한 행성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태양계는 정말로 에너지의 바다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AI 설명에서 보다시피 태양계는 에너지를 끝없이 내뿜는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태양계는 태양이 존재하면서 태양 폭발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한 태양계는 에너지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이때 에너지의 핵심은 신으로서 자유전자인 에너지가 된다. 이 자유전자가 중요한 에너지인 이유는 자유전자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회전하면서 사물이 필요로 하는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전자는 이런 회전 특성 때문에 자동으로 동력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이런 회전력 때문에 태양계 아래에서 유일한 동력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태양계 아래에서 자유전자를 제외한 어떤 존재도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자유전자의 동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산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인간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신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자유전자의 근원은 태양 폭발이다. 이때 지구에는 전자폭풍이 불어닥친다. 이를 보통은 자기폭풍이라고 부른다. 이때 자기는 전자가 만든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이 덕분에 전자를 기반으로 한 통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단지 통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대기 에너지를 뒤흔들어서 홍수와 폭염을 만들어내고 이어서 인간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이는 자동으로 태양계 모두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게 된다. 여기서 자동으로 태양신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미신으로 취급했던 문제들이 양자역학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말한 것이다. 전자폭풍 또는 자기폭풍과 태양 폭발의 문제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 폭발과 전자 폭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폭발은 태양 표면에서 갑작스럽게 방출되는 에너지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강력한 방사선과 입자들이 우주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 폭풍은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며 위성 통신장애, 전력망 손상, GPS 오류 같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전력 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과학자들은 이를 예측하기 위해 태양 관측과 자기장 변화를 정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구의 자기장이 대부분의 입자들을 방어하지만 강력한 폭풍일 경우 아직도 여러 방면에서 높은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태양 폭발이 만들어내는 전자 폭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 폭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 폭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폭발,
즉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물질 방출은 태양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하를 띤 입자들과 강렬한 전자기파가 우주로 퍼지게 되죠. 이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권과 충돌할 때 이를 자기 폭풍이라 부릅니다. 자기 폭풍이 발생하면 위성장애, 통신 시스템 이상, 전력망 손상 등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극지방에서는 오로라 현상이 관측되는데요. 이는 자기 폭풍의 대표적인 시각적 결과입니다. 다행히 지구의 자기장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대규모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태양 활동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개를 들어 태양의 힘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 폭발, 즉 태양 플레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폭발은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폭발 현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전자기파와 입자를 우주로 내보냅니다. 이 현상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자주 발생하며 특히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주목받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전파 장애입니다. 태양 폭발로 방출된 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대기층과 상호작용하면서 통신 장비나 GPS 시스템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극지방에서는 이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과 반응해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폭발의 경우 전력망이나 위성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태양 폭발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관찰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며 그 강도를 예측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 폭발을 보게 되면 여기서 자동으로 밀입자인 자유전자가 나오게 된다. 이는 결국에 자기 폭풍 또는 전자 폭풍을 만든다. 그러면 자유전자는 모두 태양이 공급하게 된다. 여기서 밀입자 에너지인 자유전자가 공급된다. 이 시점에서 밀입자 개념과 밀입자 에너지인 전자의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밀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기 중에 미세먼지, 나노입자,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다양한 성질을 가지며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 오염의 주범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 폐와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자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노기술에서는 이를 활용해 의학, 전자제품, 에너지 산업 등의 혁신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입자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 조심스러운 관리와 동시에 유용한 활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밀입자인 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 하나로 음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 매우 작으며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전자 궤도를 형성합니다. 전자의 발견은 1897년 영국 과학자 조지프 존 톰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가 원자 내부의 입자임을 증명했죠. 전자는 전류를 흐르게 하며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학 결합에서 원자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의 다양한 성질을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작은 전자가 현대 과학과 기술 발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함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유전자는 이미 배웠듯이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존재이다. 자유전자는 공유결합을 만들어서 물체를 탄생시키고 거꾸로 공유결합을 풀어서 물체를 해체해서 분해한다. 이는 곧 죽음을 말한다. 또한 자유전자는 공유결합을 만드는 에스터 과정을 연장시키면서 성장인자로서도 작용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동양 철학에서는 자유전자를 신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신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다. 즉, 자유전자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다. 즉, 인간은 자유전자라는 에너지의 놀이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무소불위의 존재를 태양이 공급한다. 그러면 태양이 공급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존재를 알게 되면 자동으로 태양을 신으로 섬길 것이다. 이것이 태양신이다. 그러면 태양신은 미신일까? 아니면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과학일까? 물론
해답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다. 이는 자동으로 왜 태양신과 배화교인 조로아스터교가 나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두 종교도 AI에게 물어보자. 태양신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각 문화와 문명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태양은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신격화한 것이 태양신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인 라가 창조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아즈텍 문명에서는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가 전쟁과 태양을 관장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양신 헬리오스가 하루에 태양을 마차에 싣고 하늘을 달리는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태양신 숭배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태양신은 더 이상 종교적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문화와 예술, 신화 속에서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조로아스터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약 6세기경 이란 지역에서 조로아스터라는 예언자에 의해 시작된 이 종교는 선과 악의 투쟁이라는 독특한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한 신 아후라마즈다와 악한 존재 앙그라마뉴가 끊임없이 대립하는 곳으로 봅니다. 인간은 선한 선택을 함으로써 이 싸움에서 아후라마즈다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종교의 핵심 가르침은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입니다. 성전은 아베스타이며 이들은 불을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 사원을 밝히고 기도합니다. 현재 조로아스터교 신자는 그 수가 매우 적지만 이들의 문화와 철학은 여전히 이란과 인도 등지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태양신의 핵심을 살펴보자. 이 AI 설명에서 태양은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한다. 이는 곧 태양이 태양 폭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미립자 에너지인 자유전자가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이 미립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동시에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 수준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자동으로 미립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창조신으로 받들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자연과 인간의 삶을 하나로 연결하게 된다. 자칭 문명인이라는 현재 우리는 자연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해 놓고 있다. 즉,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헛소리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그냥 자유전자라는 에너지의 기분에 따라서 휘둘리는 아주 단순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고서 개발이라는 멋진 명목으로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한다. 그러고서 이 명목이 인간을 위한 것이다. 불을 섬기는 배화교인 조로아스터교는 자유전자가 만들어내면서 에너지의 상징인 불을 숭배한다. 이는 곧 조로아스터교가 에너지를 숭배한다는 뜻이다. 이는 에너지가 만물을 가지고 놀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자칭 문명인인 우리는 이를 미신으로 취급하면서 조롱하고 있다. 도대체 문명인의 무식함은 어디쯤에서 끝날까? 과연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미개인이며 어느 종교가 과학적이고 어느 종교가 비과학적일까? 양자역학은 이렇게 미신을 과학으로 바꿔버린다. 즉 에너지라는 개념은 이렇게 미신을 과학으로 바꿔버린다. 여기서 대표적인 태양신인 5개를 AI에게 물어보고 이 영상을 끝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 신화의 태양신 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은 로마 신화에서 태양을 의인화한 신으로 빛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는 매일 황금빛 마차를 몰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세상을 비춥니다. 이 이미지는 태양신의 전형적인 역할을 나타내죠. 솔은 주로 그리스 신화의 헬리오스와 동일시되며 태양과 관련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로마 제국 후기의 솔은 미트라교와 결합되어 솔 인빅투스, 즉 무적의 태양신으로 더욱 강조되었고 이는 기독교 초기 태양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솔은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삶과 신성함의 근원이었습니다. 짧게나마 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트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미트라는 고대 페르시아 신화에서 태양과 계약, 우정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에서는 미트라교라는 종교로 발전했는데 이는 주로 군인들 사이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트라교의 중심 의식은 동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제2로 조직적인 구조와 비밀스러운 성격이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미트라는 태양신으로 추앙되며 빛과 진리를 상징했는데 이는 당시 로마의 다른 종교 의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미트라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주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쇠퇴했지만 그 독특한 교리와 전통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오늘날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트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즈텍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인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이칠로포치틀리는 전쟁과 태양의 신으로 아즈텍 사람들이 가장 숭배했던 신 중 하나입니다. 그는 태양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그를 위한 거대한 제사를 열고 태양이 계속 떠오를 수 있도록 그의 힘을 강화한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 코아틀리쿠에의 태중에서 바로 태어나 누이, 코요샤우키를 포함한 400명의 남매들과 전투를 벌였다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그는 전사의 신으로서 자리 잡았고 이후 아즈텍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와 연결하며 그를 가장 중요한 신으로 모시게 되었죠. 그의 이름은 왼쪽의 벌새를 뜻하는데 이는 죽은 전사들이 벌새가 되어 그와 함께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이칠로포치틀리는 단순한 신이 아니라 전투, 생존, 그리고 아즈텍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의 신으로 여겨졌으며 창조와 생명의 근원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는 인간과 신 모두에게 빛과 생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하늘을 항해하는 태양의 보트를 타고 낮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밤에는 지하 세계를 여행한다고 전해집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라는 매일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밤이 되면 어둠 속 괴물 아포피스와 싸워 다시 아침을 맞이합니다. 또한 그는 매의 머리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며 태양 원반이 머리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라는 단순한 신을 넘어서 왕권의 상징, 그리고 세상을 지탱하는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집트 전역에 퍼져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집트 문화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헬리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오스는 태양 그 자체를 상징하며 매일 아침 황금빛 마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세상을 비춥니다. 그는 하이페리온과 테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신으로 형제로는 달의 여신 셀레네와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있습니다. 헬리오스는 모든 것을 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신과 인간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불충실한 아내를 드러내는데 헬리오스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한편 헬리오스는 아들 파에톤과 관련된 비극적인 신화로도 유명합니다. 파에톤이 아버지의 태양 마차를 몰겠다고 나섰다가 통제하지 못해 대혼란을 일으켰죠. 결국 제우스가 파에톤을 벼락으로 처단하며 신화가 끝이 납니다. 헬리오스는 이후 로마 신화의 태양신 솔로 흡수되었지만 그의 태양을 운행하는 상징성은 영원히 잊히지 않고 신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 아즈텍 문명에서는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양신 헬리오스, 로마 신화의 태양신 솔과 미트라. 이들 모두는 양자역학을 모르면 미신이 되고 알면 최첨단 과학이 된다. 즉, 이들은 비과학적이지만 과학적이다. 즉, 이들은 고전 물리학으로 보면 비과학적이지만 양자역학으로 보면 과학적이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역학과 동양 철학을 연결해 에너지의 작동 원리를 일상을 통해 살펴본다. 태양계는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태양의 핵융합 반응이 빛과 열, 입자를 방출해 행성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곳이다. 자유전자는 회전하면서 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의 핵심으로 인간 세계에서도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태양 폭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태양 폭발과 전자폭풍 현상이
지구의 대기와 통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태양 활동을 예측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태양 폭발과 자기 폭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태양 폭발은 태양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지구의 자기권에 영향을 주면서 통신 장애와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어낸다. 미립자, 특히 전자에 대해 알아보면 전자는 원자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전기와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는 현대 과학과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는 작은 입자이다. 자유전자는 물체를 만들고 해체하는 데 관여하며 동양 철학에서는 신으로 여겨진다. 태양이 자유전자를 공급하며 태양신은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여러 문화에서 숭배되어 왔다.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의 싸움에 중점을 두며 인간에게 선한 선택을 요구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도 조로아스터교의 철학과 문화는 여전히 이란과 인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유전자의 개념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하며 현대 문명은 이를 무시하고 파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자역학은 미신을 과학으로 바꾸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신봉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든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 신화의 태양신인 솔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역할이 어떻게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태양과 우정의 신으로 군인들 사이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종교 미트라교는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알려줍니다. 아즈텍의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는 전쟁과 태양의 신으로 그의 힘을 믿었던 아즈텍 사람들은 그의 희생을 요구하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는 창조와 생명의 근원으로 태양의 보트를 타고 하늘을 항해하며 어둠의 괴물과 싸워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헬리오스는 매일 아침 만물을 비추는 존재로 그의 이야기는 신과 인간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헬리오스는 아들 파에톤과 관련된 비극적인 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아버지의 태양 마차를 몰다가 데올란을 초래해 제우스에게 벼락으로 처단당합니다. 헬리오스는 로마의 태양신 솔로 통합되었지만 그의 태양 운행 상징성은 여전히 신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태양신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들은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